안녕하세요, 청년의 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일 리포터로 진행을 맡게 된 청청이 꿈꿈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저희 티저와 이 사무실 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고 이제 유튜브 채널로 본격적으로 메인 컨텐츠 하나 내는 건데 무얼로 해야 할까? 청키즈일을 무얼로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곧 대선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선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퀴즈를 조금 오마주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이 유퀴즈에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여러 전문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패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게스트분들을 오늘 모셔보았는데요. 저희가 또 이제 청년의 꿈인데 청년분들을 모셔야겠죠? 그쵸? 그래서 저희 오늘 한번 청년분들과 함께 오늘의 첫 번째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 어떻게, 뭘 보고 뽑았냐. 저희가 각종 SNS와 청년의 꿈 게시판을 통해서 구글 폼 설문을 다 공지를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답변들을 해주셨는데 마음 같아서 모두 이렇게 모시고 싶지만 5분만 저희가 추려서 모셔보았습니다. 네, 방금 말한 거 5명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굉장히 각양각색 다양한 분들을 저희가 모셨으니까요. 굉장히 다양하고도 다채로운 답변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채로운 답변 정말 너무 떨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다 같은 청년이니까 정말 예쁜 눈으로 이런 청년도 있네, 너무 장하다 하는 눈빛으로 봐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청키즈 온 더 블럭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대선을 향한 심정을 본인의 생활을 토대로 말씀해주세요. 네.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지지를 했고, 경선 과정에서 이제 원하던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되지 않아서 그때 참 좌절을 하고 좀 원망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국민의힘 6070 당원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때 좀 탈당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지금 또 다른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안철수 후보를 찍어야 되나, 아니면 심지어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저는 이제 그냥 야권을 찍기로 생각을 하고 야권 후보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 안에 들어있고요. 사실 제 생활에 뭐 큰 영향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좀 많이 참담합니다. 참담하다. 그리고 조금 정치인들이 좀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 너무 혐오스러워요. 혹시 무슨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게 항상 이게 쇼를 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드는데 이게 너무 가식적이고, 그리고 보수 쪽에서도 항상 말은 정권 교체가 주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권 재창출이 목적인 것 같거든요. 분명 이게 너무 혐오스럽고 정권 교체보다도 본인들 밥그릇을 챙기는 게 더 우선인 행보가 너무 눈에 띄어서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이 좌파 정치인들은 자기의 사상과 맞지 않으면 그 규제를 해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좌파 정치인들의 사상에 안 맞는 이유로 죽은 산업이 몇 개고 회사가 몇 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청년 실업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게 분명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공공일자리를 살려서 취업난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되지도 않았고 결국 일자리는 민간에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엉뚱한 사상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어서 제가 이번 대선을 초조하게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현재 우리나라의 좌파의 문제점은 무엇인 것 같은지. 저는 진짜 일단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세금을 올바르지 못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사회 내에 여러 가지 그 계파 구도를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고용주와 피고용주, 그다음 여성과 남성, 각종 분야에서 갈등을 조장을 하고, 어찌 보면은 많은 시민단체를 또 양성을 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지만, 이 정당이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양성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들어요. 네. 본인들의 권력을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자가 계속 존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여성을 약자를 만들어야 여성을 위한 그런 정책을 내놓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는 여성이 원하는 정책도 아니에요, 또. 페미니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남성들에게 박탈감을 줬고 네. 또 남성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목소리만 귀를 기울여가지고 지금 결국 상황은 진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남녀 갈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고 네. 이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고 한 것 같은데 남녀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 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남녀 갈등이 너무 심화돼서 이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서 네. 전 정말 나라에 큰 죄를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우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민주당, 우리나라의 이제 여당 측에서 어떤 공약을 제기하면 되게 머리가 좋아요, 이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표를 많이 얻는 정책들인데 네. 어떤 자신의 정책을 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공약들이 좋아 보이고 또 유권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 난 100조 푼다 그러면 80조는 풀어야지, 한 120조도 풀어볼까, 아니면 뭐 어떤 여성 정책 이런 걸 낸다고 하면 또 우파의 가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고려치 않고 얘네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 90%는 따라가야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추종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주요 아젠다에서 아젠다를 선점하지 못하고 우파나 보수의 가치를 전혀 마케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나는 뭐 반 문재인이고 반 여당이고 반 민주당이다, 아니면 난 반 페미니즘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 모순이거든요. 본인들이 그렇죠. 여당을 비판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거랑 비슷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겠다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기득권분들이 본인의 능력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그거를 내려놓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실력으로 붙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랑 프레임을 통해서 짓밟으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나이가 많고 상대방이 젊어도 자신이 자신 있으면 능력으로 붙으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거티브와 프레임으로 자꾸 짓밟아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나. 이게 우파의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우파의 문제점은 일단 보신주의, 또 출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너무 만연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본령 결국에 국가를 위한 정책을 연구해서 국민들이 더 잘 살게 만드는 건데 자기 정치적 이득만 보고 그렇게 뭐 박쥐처럼 개파를 옮겨다니면서 분열과 배신의 정치에만 몰두하니까 그게 우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 국민들이 그렇게 분열과 배신의 정치 또 계속 개파 갈등을 보면서 뭐 어쨌거나 우파의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진정성 가지고 나라를 살려보려는 우파 정치인들로 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손해인 것이죠.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요즘 가장 뜨겁게 떠오르는 화두죠. 솔직히 이번 대통령 선거 누가 선출될까요? 신변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신변의 위협까지. 제가 또 마스크를 썼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는 좀 이재명 후보가 살짝 유리한 것 같은데 이게 본인의 약간 이미지가 사이다,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오히려 그 이미지가 좀 독이 돼서 그 박스권을 탈출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조금 쇄신을 하면서 어떤 청년들을 이제 좀 청년들 주도해서 어떤 공약들을 먼저 선점하고 최근에 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니까 그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 단일화가 될지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현재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좀 유력하게 좀 계속 올라오고 있고 윤석열 후보가 많이 잃었잖아요. 지금부터 회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두 분 중에 야권 단일화가 되신 분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흐름에서 상황만 본다면 변수가 크게 있지 않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새로운 답변이 나왔네요. 오늘 처음으로.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선 뭐 공약만 본다면 사실 이재명 지사가 된다면 이게 우리의 먼 미래가 아무래도 좀 불투명해지는 길로 돌이킬 수 없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내에서 어떤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이 된다면 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뭐 구체적인 사안이나 네네. 그에 따른 본인의 기분, 염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게 좀 역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자꾸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 뭐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자꾸 또 소수와 다수를 나눠서 싸우게 만들고, 또 그리고 부자가 나쁜 사람은 사실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본인들의 재산을 과연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면 나눠줄 건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맞다고 한다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의 신념이구나 할 텐데, 이 사람은 우선 그게 없어요. 본인들 돈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절대 안 내려놓을 거면서 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만 계속 나눠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뭐 월 돈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에게 1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준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미 100만 원만 벌어도 25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굳이 300만 원, 400만 원 벌려고 노력을 할까? 열심히 할까? 그럼 열심히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 국민들이 발전하지 않는데 나라가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또 부자들은 버는 족족 다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자들은 과연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할까? 그럼 부자들은 나라에 떠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또 경제력도 같이 안 좋아지는 거고, 이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암울해질 것 같은 5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된다면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비리, 또 민주당 비리 이런 거를 확실히 청산할 수 있으니까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좌파 정책 때문에 나라가 지금 많이 망가졌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가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평생을 검사로만 사신 분이고, 근데 그런 분이 이제 국가의 지도자를 5년 동안 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을지 그 의구심도 들어요.